네, 오늘 저희 인트로 화면이 굉장히 성탄절 같았죠.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매번 똑같은 이렇게 인트로 화면으로 여러분들 대기창에서 좀 지루하게 보내기가 아쉬울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캐롤과 그리고 배경음악, 배경화면으로 여러분들의 대기화면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나요? 네, 반갑습니다. 좀 인사 한번 할게요. 힐링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We wish you Christmas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배경음악의 배경음악 노래의 제목이었죠. 네, 예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네, 정훈케이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현칠님 오셨고요. 현태연님 오셨고요. 정은님 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지마켓 옥션 12월 8번째 방송 중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덕주 실장님하고 앞에 계시는 덕주 실장님하고 상품의 등록까지 우리가 상품 판매 준비, 상품 등록까지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함께 했고요. 오늘은 상품을 등록할 때 필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템 뷰 페이지에서 이거를 줄여서 네, VIP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VIP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 보고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여 무조건 상세 페이지 만들기 전 이것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죠? 예, 제이이님 안녕하세요. 눈 오는 날 딱 어울리는 곡으로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서울은 눈이 안 오고 있는데 아마 지역에선 눈이 오고 있나 봐요. 어디 지역에서 접속하셨나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음악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희경님 전 지난 방송 제 방 보고 있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위팅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주요? 오, 지금 여기 사무실에 청주 출신이 두 분이 계세요. 저 포함해서 우리 매니저님도 청주 출신이에요. 청주 사실 저는 청주 출신이고 우리 매니저님은 음성 출신입니다. 음성도 청주라고 할게요. 네, 청주 출신이세요? 진짜? 잠깐만요. 잠시만요. 오, 아까 누가 청주 출신이라고 했는지 제가 닉네임을 지나가다가 봐갖고 잠시만요. 희경님이 청주에서 접속하셨었던 거예요? 대박. 반갑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요. 와, 희경님께서 청주에서 접속을 하셨는데 제가 2년 동안 잠깐만요. 희경님 아니 전 서울이요 라고 하셨는데 희경님이 청주요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 눈이 청주에서 온다고요? 그이 말씀이신 건가요? 괜히 반가워했네요. 맞죠? 그 얘기죠. 아, 청주에 눈이 오고 희경님은 청주 사는 게 아니고 서울 사신다고요? 네, 낚일 뻔했습니다, 희경님.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지마켓 옥션에 등록할 때 가장 또 필요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10가지 항목입니다. 이 10가지 항목은 자,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좀 드릴 건데 그 10가지 항목을 저랑 같이 오늘 1시간 동안에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기획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 여성분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신규로 지마켓 옥션 비롯해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준비되어 있고 가격 준비되어 있고 배송 준비 다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품 페이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고객들이 그 상품을 보고
상품의 구매 의사와 함께 구매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상품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상품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보여주지? 하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상품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만들더라도 지금 저랑은 딱 10가지 항목을 작성해 볼 거예요. 이걸 바로 제가 상세 페이지 브리프라고 하는데요. 어떤 항목이냐면 엑셀로 10가지를 작성해 볼 겁니다. 엑셀은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는 포지셔닝 브리프라고 해서 한 장짜리 브리프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링크 하나 드릴게요. 채팅창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린 링크인데 혹시 컴퓨터에서 화면 보고 계시지 않은 분들, 그분들은 링크로 클릭을 하시면 모바일상에 보이긴 하는데요. 영상과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화면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요. 다시 보기 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PC하고 모바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링크는 PC에서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라이브 교육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콕 누르면 이런 엑셀 파일이 나올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넘버를 좀 볼게요. 제일 위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시트 두 번째 시트를 보시면 두 번째 시트에 7번, 8번, 9번, 1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이렇게 10가지를 작성해 보고 그 10가지를 작성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자, 조금 기다려야겠죠? 제가 성격이 좀 빨라서 바로 시작하는 편인데 조금 기다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링크 드렸던 건요. 네, 희경님이 아까 그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 말씀이신 건가요? 요거. 자, 링크 클릭하시면 요 브리프 파일이 열릴 거예요. 엑셀 파일이고, 혹시 여러분 윈도우에 엑셀 설치 안 돼 있는 분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면 지금은 이거 할 수는 없고요. 화면만 보세요. 제 유튜브 화면만요. 채워진 거요? 네. 두 번째 시트에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세종대왕 어주라는 전통주의 기준으로 만든 디자인 예시 구성입니다. 이따 희경이 같이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이 내용을 이런 내용들을 채웠더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총 18개, 19개까지 식품 포함해서요. 19개의 컨텐츠를 채운다라는 얘기를 이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건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는 포지셔닝 브리프. 이 브리프라는 건 여러분들 한 장 요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근거가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기존 마케팅 기획을 할 때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는 기획서 작성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CF나 또는 매체 광고를 진행하기 있어서 영상적인 광고를 만들 거잖아요. 그때 한 장짜리 요약된 기획서를 만들어서 그 기획서 기반으로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진행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걸 이제 브리프라고 하는데요. 마케팅 기획서를 만드는 하나의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상세 페이지도 일종의 크리에이티브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걸 통해서 브리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건요. 준비되셨으니까 진행할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 번호,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분 기준으로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나는 리뉴얼을 할 거야. 혹은 나는 상품의 타사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 하는 경우에요. 링크 혹은 상품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브리프 확인하면서 내가 작성하려고 했던 상품을 바로 접속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번호는 넣어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상품 번호도 없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다가 상품명을 써놓으세요. 근데 이 상품명은 우리가 등록 기준의 상품명이 아니라 내가 그 상품을 칭할 때 상품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쿨레스트 쇼파 커버라고 하는 제품이 있으니까 쿨레스트 쇼파 커버 이렇게 상품명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주로 이 상품은 누가 구매하는지, 어떤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주 타겟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요. 제가 포털로 좀 들어가 볼 건데, 포털은 대표적인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오늘 제가 만들려고 하는 브리프는요. 정말 파고 파면 팔수록 어려워지고 되게 많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만 그거는 1차적인 브리프에서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브리프에서는 되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시면은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쇼핑 메뉴에 들어가시면 쇼핑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쇼핑 베스트 접속을 해보시고요. 카테고리 메뉴에서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내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려는 내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레저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경우 스포츠 레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헬스 쪽으로 가볼까요? 헬스 카테고리. 그러면 밑에 보시면 가장 많이 본 상품이 있고요.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상품군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참고로 그 상품은 가격 비교가 되어 있어서 판매처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취합된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했던 또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소비자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동식 자전거인데요. 실내 자전거인데요. 자,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가격 비교되어 있는 이 카탈로그 기준에서요. 스크롤 조금 내려볼게요. 그러면 우측에 데이터 랩이라는 연령, 성별, 인기도가 나와요. 그럼 보시면 지금 저 실내 사이클 자전거는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구매자 층이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대는요. 구매 나이대는 의외로 40대가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 순위가 30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사이클링 실내 자전거인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다수 많지만 그 중에 여성 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30, 40대 그리고 40대가 조금 더 많은 구매가 있었다라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식품. 전통주 카테고리는 제가 전통주 카테고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보시다시피 상품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개 제품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 중에 최근에 또 많이 팔리고 있는 막걸리 복순땡땡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어떤 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지금 랭크 1간 랭크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던 2등 랭크되어 있는 복순도가 솜 막걸리.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의견 한번 주세요. 남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요술입니다. 요술. 지금 말씀드리는 희경님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네, 여자, 남자 또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복순도가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제가 보고 있는 판매자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하나의 판매자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예상컨대 여성 20, 30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우측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성이 55%고요. 30대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40대네요. 네, 맞죠? 여성과 30대, 20대는 아니지만 3, 40대가 가장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드린 엑셀, 여러분 상품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미 지마켓 비롯한 네이버에 상품이 등록이 돼 있어서 카탈로그 가격 비교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요, 여러분 상품에 직접 접속을 하시면 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네이버 내에서 통계값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와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은 타사 거는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타사의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 비교되어 있는 상품군은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한테 쉽게 오픈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주 타겟이 어떤 분포인지를 알 수 있다. 20대에서 30대 남성인지 또는 여성인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보는 어떤 거에 활용하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 용품인데요. 헬스 용품에 스트랩 아시죠? 스트랩. 스트랩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스크랩 종류별로 여성 유저가, 여성 구매자가 많은 스크랩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상품을 상세 페이지와 대표 이미지로 제작을 할 때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인데도 남성 모델을 활용해서 연출컷을 남성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오히려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상품인데 상세 페이지에는 남성 모델이 적용이 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 의사가 좀 감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타겟에 맞춰서 모델과 디자인의 컨셉된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2번까지 한번 얻어봤고요. 자, 볼게요. 20대 혹은 30대 남성, 여성이라고 한번 칭해봤습니다. 자, 3번은요. 동일 상품 및 경쟁 상품의 URL.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서 분명 경쟁사들과에 대한 판매에 대한 경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쟁사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URL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전통주 복순도가라고 하는 판매 상품인데 뭐 이 상품이다라고 하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는 겁니다. 네. 자, 네 번째. 어떤 상품 구성이 가장 많이 팔렸냐. 자,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거는 G마켓 사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옥션이겠죠. 그리고 11번과 그리고 네이버 순 그리고 쿠팡 순으로 데이터를 좀 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 G마켓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G마켓 사이트입니다. 희경님께서 업체에서 아예 그 타깃에서 나오는 상품들 페이지라 그냥 써요. 아, 희경님께서는 이제 공급업체에서 아예 그 타겟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달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참 예쁘고 돈 쓰고 싶은 여성들이 되게 많군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돈만땅님께서 아까 의견 주신 거 댓글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신 스프레이드 시트는 편집이 안 되나요? 편집 권한이 없다고 나와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유님은 혹시 제가 드렸던 엑셀 파일을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파울이죠. 파울님은. 네. 다운로드 받으셔갖고요. 바탕화면이나 뭐 내 컴퓨터에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여실 때 더블 클릭하고 엑셀 여실 때 상단에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거 누르시면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링크로 바로 수정이 안 되실 거니까요.
다운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볼게요. G마켓 베스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G마켓 베스트 보면요. 현재 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뭐 마스크라든지요. 마스크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스크 제품 보니까 데니벨이라는 판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는 컬러 마스크예요. 가격 굉장히 저렴해졌네요. 네. 이 제품의 지금 컬러가요. 총 6가지 컬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마스크를 판매를 하신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상품명 적었고요. 상품명을 이렇게 적었죠. 예를 들어서 포니 땡 마스크 KF94. 그리고 주로 누가 구매하냐 한번 볼까요? 자, 이 제품은요. 컬러가 있는 KF94 데니벨이라는 판매자님의 세부리형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베스트에 보셔도 되고요. 포털 검색에서 세부리형 컬러 마스크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쇼핑 검색. 그러면 랭킹 순으로 노출되고 있는 제품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가격 비교 생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가격 비교되어 있는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우측 하단에 데이터가 보여진다 그랬죠. 데이터가 많이 안 쌓인 경우는 이렇게만 보여지니까요. 다른 판매자 거로 볼게요. 조금 내려가 보면 네, 이 판매자님 거 볼게요. 온킵스라고 하는 판매자님 거 클릭을 해볼게요. 우측 하단에 네, 여성이 76%고 남성이 24%, 그리고 40대가 의외로 많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마스크라고 했을 때는 30대보다 40대 여성 고객을 기본 타겟으로 하시고 서브 타겟은 네, 30대 여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이 월등히 세부리형의 컬러 마스크를 많이 쓴다. 그것도 4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30대. 그리고 경쟁사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그럼 구성 중에 어떤 구성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G마켓에 데니벨이라고 하는 판매자님 거 한번 분석을 할 건데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데니벨에서 보시는 분 없으시죠? 데니벨 회사에서. 네. 이 판매자님한테 조금 미안한 건 아닌데 이걸 분석해 보긴 거는 좀 싫어할 수는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등록한 상품이 G마켓의 1.0 기준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기를 분석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G마켓의 1.0 상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 상품은요. 옵션을 내가 작성할 수 있는 기준. 2.0은 여러분 아시죠? 여기 클릭을 하면 썸네일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룹핑 되어 있는 상품을 2.0이라고 하죠. 자, 보면 총 6개의 제품 컬러인데요.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6개 컬러 중에 어떤 컬러가 제일 많이 구매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퀴즈 드릴게요. 이거는 찍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 방송을 많이 봤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찍기예요, 찍기. 여러분 방금 보셨던 마스크가 6가지 컬러인데요. 컬러는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 베이지, 영그레이, 코랄 핑크, 퍼플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컬러는 어떤 컬러일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자, 맞추신 분들은 제가 3만원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 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건 찍기예요. 여러분들 뭐 잘했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베이지, 하얀색, 뭐 하얀색이나 화이트나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블랙이나 깜장색이나 감정색이나 깜장색이나 다 똑같이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얼핏 수량 보고 왔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채팅창에는 어떤 컬러인지 맞춰주시고 제가 한번 데이터 뽑아볼게요. 데이터 뽑는 동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보시냐면 상품평을 보실 거예요.
와, 근데 상품평이 많지가 않네. 딱 8개 상품평입니다. 판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딱 8개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아, 이분도 너무 없는데? 상품평이? 자, 상품평 들어가 보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걸로 하면 좀 재미가 없다. 안 되겠다. 이 상품이 너무 없다. 어떻게 베스트인데 상품평이 이렇게 없죠?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제가 데이터가 많은 판매자님 걸로 볼게요. 자, KF94 세부령 컬러 마스크. 자, 제가 지금 스크롤 내린 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목할 만한 상품군으로 온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상품 등록할 때 배우셨죠. 주목할 만한 상품 이유가 상품의 랭크 순에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상품에 스마일 배송 상품이 좀 많이 올라 있는데 색깔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좀 색깔이 많은 거, 색상이 많은 거. 자, 요걸로 보겠습니다. 네. 판매자만 바꿀게요. 컬러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피에스토어라고 하는 판매자님인데, 네,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상품평이 180개 정도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180개 상품평 중에 우리 일반 상품평을 보셔야 돼요. 일반 상품평. 그럼 이 일반 상품평 지난번에 제가 이거 쉽게 뽑는 법 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절반 이상이 이제 12월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상품평을 보고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색상이라고 하는 구매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판매자도 색상별로 구분이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 대형 사이즈, 그러니까 성인용 사이즈 하나잖아요. 그러면 화이트, 블랙, 퍼플, 베이지, 아이보리, 그레이, 그다음 카키 컬러인데 보세요. 이걸 한번 상품평에 담겨져 있는 옵션명을 카운터 해보는 거예요.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뭐 저는 이걸 긁어갖고 복사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로 긁으면 긁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셀에다가 붙여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에 주변 서식에 맞추기, 원본 유지하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원본 유지하기로 할게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붙여넣기 했죠. 이 한 페이지가 자, 일반 상품평은 10개씩 작성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작성된 후기는요. 12월 12일부터 해서 2일까지 거의 뭐 지금 12월 한 달 정도의 데이터가 모였어요. 두 번째 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는 12월 초, 11월 말부터 해서 데이터가 모였죠. 마찬가지로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겁니다. 다음 행에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자, 제가 지금 2개 데이터 모았죠. 만약에 데이터가 판매 데이터가 좀 많다라고 하면요. 페이지에 숫자가 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치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 2페이지 후기가 20개 정도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판매량이 더 많으신 분들은요. 판매량이 더 많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이 페이지가 10페이지, 11페이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11, 12페이지까지 다 클릭하셔갖고 긁어다가 한번 뽑아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2개만 좀 2페이지만 뽑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요. C열에다가 옵션명이라고 제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옵션명. 그 다음에 3행을 전체 잡으신 다음에 필터 엑셀 보시면 정렬 필터라고 있죠. 필터. 이건 제가 하는 방법, 이걸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옵션명에 자,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색상이라는 옵션이 적혀 있고요. 그쵸? 그럼 색상이라고 필터의 검색 상품명을 색상으로 입력할게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옵션 명들만 잡히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옵션 명들만 따로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다시 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트에서 우클릭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쁘게 값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놓고 표를 한번 자 이쁘게 한번 테두리도 만들고요. 여기다가 옵션명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눈치 채셨죠? 여기서 화이트 우리 지금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서 화이트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화이트 몇 분이나 볼까요? 화이트는 한 달치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개가 화이트였어요. 자 화이트 구매 건수는 7개. 그쵸? 자, 이번에는 퍼플 볼까요? 퍼플 몇 개인가요? 퍼플은 네, 7개야. 똑같아. 퍼플 7개. 그럼 블랙 가볼까요? 블랙 오히려 더 적어요. 블랙은 4개. 블랙 4개입니다. 자, 또 뭐 있었죠? 베이지 있었나요? 베이지 없었어요. 아이보리입니다. 얘는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베이지 올리신 분들은 아이보리로 할게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보리 8개. 아이보리 이퀄 베이지입니다. 아까는 그 판매자는 베이지라고 했기 때문에 8개. 자, 다 나왔나요? 그레이 있나요? 그레이 1개. 자, 결과 나온 것 같아요. 그레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였냐면 한 달 동안 쌓여져 있는 후기가 총 개수가 20개였어요. 20개 총 후기 중에 네, 8개로 가장 많았던 컬러는 뭐다? 네,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베이지 컬러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판매자님의 자, 요분이었죠? 네. 이분의 상품 페이지에 판매되고 있던 컬러 중에 가장 많이 구매했던 데이터는 네,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베이지는 없었어요. 아이보리. 그 다음에 7개로 동일했던 화이트와 퍼플. 그리고 블랙은 4개의 구매 후기가 달려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베이지 아니에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정답. 자, 아이보리 맞히신 분 있나요? 자, 베이지 아이보리가 없네. 베이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분 바이오지가 따로 있었어요. 네, 소영님 왜 눈 얘기를 하세요? 정답 안 맞추셨나요? 퀴즈? 네,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일종의 이벤트 퀴즈로 드렸지만 본 맥락을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지마켓에 1.0으로 등록한 상품의 구매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방금처럼 일반 상품평을 우리가 분석을 하더라. 그 분석하는 형태에서는 저처럼 이제 긁어서 엑셀에 옮긴 다음에 필터로 하나하나씩 보는 게 좀 빠르죠. 근데 만약에 난 엑셀 배워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른 정자로 달력에다가 쓰셔도 돼요.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4번째 어떤 구성이 많이 팔렸냐? 자, 첫 번째는 아이보리, 두 번째 화이트, 퍼플, 네 번째 블랙 컬러 순으로 판매가 많이 됐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경쟁사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쟁사는 물론 제가 지금 분석한 판매자는 그렇게 많이 판매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여러분 카테고리 내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의 판매자님들을 보면 아마도 판매량이 누적 후기가 굉장히 많을 거고, 방금 보셨던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13일이니까 8월 한 달 13일 동안, 그러니까 2주 정도 동안에 후기가 약 20개 정도 쌓였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기가 그럼 20개 팔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마 카테고리별로 후기 작성률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곱하기 5에서 10 정도를 하셔야지 판매량의 기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높게 본다라고 하면 후기를 10명 중에 1명 남겼다라고 하면 곱하기 10이 되겠죠. 한 200개 정도 구매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량은 아니고요. 구매 건수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희경님이 되게 베이지며 아이보리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까 왜 그랬냐면 희경님 처음에 보셨던 판매자님은 베이지 컬러가 아예 기본 옵션이었는데 저분은 베이지 아이보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보리는 흰색과 가까운 좀 밝은 컬러고 베이지.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나는 아이보리가 그러니까 베이지가 잘 팔려네라고 인식하면 중국에 사입하실 때 베이지색을 왕창 사갖고 오면 이건 낭패 보는 거죠. 왜냐? 아이보리가 잘 팔리고 베이지 안 팔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보리가 잘 팔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상세 페이지에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옵션의 순서입니다. 옵션의 순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 있어서 내가 이 상품의 대표 이미지에 부각하려고 하는 제품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때 아이보리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모델 나이는 너무 젊으면 안 돼요. 40대 기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 40대의 모델을 쓰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영하고 뭐 10대 혹은 20대 초반 모델을 쓰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대에서 40대의 모델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의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모델이 메인 대표 이미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베이지 컬러,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화이트 블랙 컬러 순으로 보여줘야 된다. 상세 페이지를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모델들이 대부분 20대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마스크 모델분들이 30대가 좀 많아요. 모델이 30대, 40대가 많더라고요. 뭐 짱나라, 그리고 개그우먼 있죠? 갑자기 이름이 오나미님, 뭐 이런 분들은 30, 40대잖아요. 네. 아마 짱나라님도 40대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괜히 그 업체에서 그 브랜드사에서 왜 그 모델을 택했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대략 보더라도 20대가 아니라 30, 40대 타겟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넘어갈게요. 4번째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1시간 동안 10가지를 다 보여드려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4번은. 자, 5번. 그럼 최근 동안에 고객들이 주로 문의했던 건 뭐냐? 자, 볼까요? 자, 이 판매자님 문의 건을 좀 볼게요. 문의에 들어가 보면 문의는 이렇게 락으로 채워져 있는 거 아니면 다 볼 수 있어요. 열어볼게요. 자, 상품 문의입니다. 이 락이 없는 걸 보셔야 돼요. 밑에 거 클릭을 하면 아이보리 색상을 시켰는데 너무 그러니까 조금 진해 보여서 혹시 베이지색을 보내주신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보리를 시켰는데 색이 진한 난 베이지는 싫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 판매자님은 정상적인 색상이 나간 것 같은데 표기상 정상적인 색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실제 사진을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문의를 주신 게 있고요. 자, 또 문의를 볼까요? 배송 문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요. 왜냐면 배송 문의는 언제 보내냐 이 되게 많잖아요. 자, 상품 문의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언제 보내냐가 많고요. 이분의 상품 문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세부리형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모든 판매자의 문의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판매자님 것도 보겠습니다. 자, 문의건 확인해 보면 상품 문의입니다. 편하게 쓸 수 있게 특대 상품 자주 올려주세요. 오래 사용할 때 좀 커야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분은 사이즈에 관련된 문의,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문의도 있고요. 대략 쭉 뽑아보면 아마도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사이즈 문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이즈 오류, 그래서 사이즈 오류는 대형으로 주문했는데 소형이 왔어요. 이건 오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얼굴이 보통 이하로 작은 편인데 무슨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 데이터가 만약에 문의권을 다 뽑았는데 100개 문의권 중에서 한 20%, 한 20개 정도가 나는 얼굴이 좀 작다 또는 반대로 얼굴이 크다 사이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의가 많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핵심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올려야 될 데이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얼굴에 모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도 제 와이프랑 사용하는 마스크가 우리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연예인의 마스크예요. 그 마스크 같은 경우가 와이프한테는 크고 저한테는 딱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거 쓸 때는 와이프는 제 걸 못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에 대해서 맞춤화된 페이지가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 얼굴이 작은 분은 뭐 라지를 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을 팔잖아요. 올해 장갑이 작년보다는 좀 안 팔리긴 하는데 전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제 거 한번 사례 보여드릴게요. 뭐 많이 파는 제품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장갑을 보면 제 장갑입니다. 쭉 내리면 저한테도 문의가 많은 게 이런 문의가 많아요. 사이즈에 대한 문의.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 문의를 맨 밑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 좀 내려볼게요. 네. 자,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사이즈 선택의 요령으로 해서 이 장갑은 핏하게 착용하시는 장갑이라서 일반 손 또는 손이 큰 여성분들은 M 사이즈다. 그리고 손이 크신 분은 라지, 그 다음 더 크신 분은 X라지를 선택해달라. 이거 제가 데이터를 갱신하고 나서 반품률이 조금은 제가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보다는 줄었어요. 이거 없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객 문의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손이 좀 작은 남자인데 S를 구매해야 되는데 S가 없네요. 이런 문의가 많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자세한 그 문의에 해당되는 상세 페이지 컨텐츠를 추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던 내 상품 페이지에 대한 문의 플러스 타사 판매자님들의 모든 문의를 모아서 가장 문의가 많은 데이터 상위 5개를 뽑아주시라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채워질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아이보리 맞히신 분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베이지를 드리기엔 좀 그러니까 이따가 퀴즈 다시 드릴게요. 정답 맞추신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희경님은 손 M 사이즈라고요? 제가 선물로 달란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저희 교육센터 오픈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오픈하게 되면 제가 한 덩어리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다 가지고 올게요. 지금 재고가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6번 포지셔닝입니다. 이 포지셔닝은요, 지금 여기 위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걸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것이 고객의 문의가 많았다라고 하시면 포지셔닝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럼 이렇게 할 거야. 작은 얼굴도 딱 맞는 새 부리형 마스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다. 또는 큰 얼굴도 작아 보이는 새 부리형 마스크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얼굴살이 좀 찌니까 예전에 얼굴 작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마스크를 딱 쓰면요. 여기가 막 눌리면서 얼굴이 좀 커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눌리면서 그 살을 좀 빼려고 좀 노력 중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얼굴 살이 저처럼 탱탱한 분들이 마스크를 썼을 때 조금 더 커버가 돼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 전 바로 그냥 지릅니다. 한 100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포지셔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고객의 문의에 대한 비중이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판매 포지셔닝의 상세 페이지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6번째입니다. 자, 7번째 가겠습니다. 7번째. 자, 7번째는 시트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시트가 좀 추가된 건 지울게요. 시트 추가된 건 좀 지우고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시트 2번으로 보여질 겁니다. 여기 2번. 2번으로 들어가면 자, 브랜드. 이 브랜드는 여러분들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브랜드는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통주 세종대왕 어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성장시키고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을 런칭할 때 하나의 내 페이지에 컨셉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조건 중에 하나가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름이 현재 상표권이나 또는 키프리스 검색했더니 이미 출원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상품에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네이밍, 브랜드가 아닙니다. 네이밍을 먼저 만들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상품을 부를 이름을 정해라. 꼭 이걸 지금 상표권 출원해서 등록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키프리스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한 번만 해보시고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네이밍을 쓰는 동일 상품 분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다라고 하시면 마케팅에 활용을 하세요. 다만 이거를 판매를 잘하다 보면은 이게 판매량 기준에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판매자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상표권 출원도 같이 시작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내 브랜드의 힘을 얻고 싶다 하는 경우에 반드시 상표권 출원과 등록까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색상을 정하셔야 돼요. 색상. 그래서 색상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품에 제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제 세종대왕 어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색상이 뭐예요? 브라운 컬러죠. 전통주 자체에 대한 컬러가 브라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세 페이지의 주 색상을 뭘로 정했냐면 보시다시피 브라운의 컬러를 가진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모던함의 브라운 컬러. 그렇게 디자인 로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에 대한 톤앤 모드도 브라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7번째는 여러분들 색상을 정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 정하실 때는 이렇게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두 가지를 정하시고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빨간색 썼다가 또는 뭐 보라색 썼다가 난 이 문구는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어 노란색 썼다가 주황색 썼다가 색상을 무슨 우리 유치원 우리 아이들 크레파스 놀이하듯이 여러 개의 색상을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색상이 다양하게 겹치잖아요. 우리 제품의 본질의 색상, 그 아이덴티티가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메인 컬러는 내 제품의 컬러를 가져오는 게 메인 컬러. 첫 번째. 두 번째는 걔와 어울리는 컬러,
혹은 보색이 되는 컬러로 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의 메인 컬러는 브라운을 쓰고, 그리고 저는 모던하게 가기 위해서는 보조 컬러, 서브 컬러로 회색, 그레이 컬러, 진 그레이를 사용한 게 이 16지수 색상 코드입니다. 그래서 색상 코드를 하나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기획서를 보고 내가 디자인할 때 이 코드를 찍어다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미리 캔버스에서 그 색상 위주로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같이 통일화시켜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례는 색상 여기 보시면은 농심 신라면 무슨 컬러 썼나요? CI 컬러 그대로 활용해서 디자인을 쓰고 있죠. 서브 컬러는 진 그레이 컬러.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그냥 우리 연습사만 앉혀본 건데 프레스유라고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죠. 제가 판매하려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육시켜 드리려고 제가 하나 만든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땡땡땡 쭈꾸미 볶음. 무슨 컬러 썼어요? 제품의 색은 뭐예요? 매운 빨간색. 그리고 쭈꾸미 볶음에 그 컬러 색을 넣고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디자인했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거 디자인 로고 괜찮아요? 막 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뭘로 만들었냐? 자 보세요.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렇게 그리들로 만든 거예요. 그리들로. 요거 누끼따 같고요. 요거 누끼따. 요즘에 누끼따는 프로그램 굉장히 잘 돼 있죠. 누끼따는 프로그램 쓰신 다음에 요 누끼따 한 다음에 그냥 그 오브젝트를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료 폰트로 글 쓴 거예요. 플래시 U라고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때 이렇게 인트로에 브랜드를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폰트. 9번째는 폰트예요, 여러분들. 이 폰트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이 폰트 뭐 써야 되는지. 폰트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폰트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폰트 소프트웨어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폰트 써도 되고 저 폰트 써도 되고 되게 이쁜 폰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작권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보시고 출처를 잘못 보시고 유료 폰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오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에 폰트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로 저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내용 증명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받으시냐면 이렇게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저희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받고 바로 우리는 구매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라고 회신했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자세히 볼게요. 저작권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요청건으로 내용 증명 이렇게 와요. 여기 로고는 뭐라고 되냐? 무슨 법률 대행사. 이거 받으신 분 혹시 있나요? 받으신 분들이면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유료 폰트를 잘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와요. 첨부해갖고 4장의 내용 증명이 우편으로 등기로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증거 사진이라고 해서 자기네 컴퓨터 그 시계까지 초로 찍어갖고 이날 이 몇 시에 이 폰트가 사용된 건 난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줘요. 요거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폰트에 대해서 구매 안 하셔서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 대략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유료 폰트 약 1년 혹은 2년 동안 사용 기간 동안의 유료 사용 금액을 요구해요. 대략 한 500만원? 600만원? 그게 합의금입니다. 폰트를 하나 하는 기준에 만약에 우리가 2년 전에 유료 폰트를 잘못 썼다 하는 경우면 2년 동안 그 라이센스 비용을 기업형으로 해서 결제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만원, 600만원짜리 내가 그냥 글씨 하나 잘못 썼다가 폰트 잘못 썼다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반드시 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사용할 폰트 제가 정해드린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누라고 있죠. 맨 밑에.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요. 이 눈누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가면 무료 폰트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무료 폰트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폰트를 한번 무료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 폰트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버워크잖아요. 쿨레스트잖아요. 쿨레스트. 그러면 글씨 써보면 이 쿨레스트라는 전체 폰트 닫기 눌러서 여기다가 아무거나 적어보기 쿨레스트라고 하면 내 쿨레스트라는 내 브랜드 명이 적혀있는 폰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내 상품과 어울리는 폰트들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 봉고딕은 가장 또 많이 쓰고 있는 고딕체죠. 이게 이제 구글과 어도비 합작 폰트인데 무료입니다. 사업자 무료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가시면 이 같은 이 다운받으실 때에 대한 라이센스 확인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때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해드린 요것만 기억하셔도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문제 없습니다. 자, 9번째 폰트까지 했어요. 희경님이 질문 주셔가고요. 질문 좀 보고 갈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유료 버전으로 사용 후 종료되면 못 사용하죠. 네, 못 사용하죠. 유료 캔버스,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나서 그 디자인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연장 안 하시면 그 디자인은 유료 라이센스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리 캔버스에 유료 템플릿을 가지고 내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유료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디자인도 네, 저작권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유료는 뭐 싸다고 해서 유료를 쓰는 것보다도 내가 장기간 쓸 거냐 안 쓸 거냐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리 캔버스도 유료 폰트들이 많거든요. 폰트 기준에서는요. 네, 폰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리 캔버스에는 유료 폰트들이 없을 걸로 생각해요. 왜냐면 미슬러가? 아무튼 미리 캔버스의 유료 폰트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 폰트로 대체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자, 요거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우리가 기획서 만드는 10번째. 크게는 여러분 10번째 구성은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전체 상세 페이지를 제가 분리시켜서 보여드리는 페이지인데요. 가로는 860픽셀, 높이는 5만 픽셀입니다. 5만 픽셀 이내로 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굳이 5만이냐? 네, 상품을 내가 등록을 할 때 상품 2.0이라는 G마켓 상품 등록 버전에서 5만 픽셀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네, 5만 픽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구성을 잡아야 될 디자인 컨텐츠는 인트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와 내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 컷들, 그게 인트로 디자인. 두 번째는 상품을 내가 어떤 상품이 타 상품과 내 상품이 특장점이 이렇습니다를 5가지로 요약한 정보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은 국내 생산이고요. 또는 당일 발송합니다. 그리고 사은품 드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장점 중에 뭐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아이콘화 시켜서 요약 정보를 넣어주시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특장점을 세부 내용의 컨텐츠로 만드는데 이 컨텐츠는 약 5개에서 6개 정도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서 만드는지. 식품인 경우는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일반 상품인 경우는요. 국내 생산인지 또는 뭐 수입, 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뭐 미국산인지 캐나다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컨텐츠를 네 번째에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누가 만드는지. 식품 생산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상품도요. 회사 소개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6번째, 브랜드 소개. 7번째, 누구한테 추천하는지. 8번째, 맛있게 드시는 방법. 혹은 일반 상품이 경우에는요, 설치 방법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컷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9번째, 인증샷. 10번째, 수상 경력. 그리고 11번째는 고객 리뷰. 그리고 FAQ. 자, 제가 이걸 한번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8개 컨텐츠 중에서요. 8번째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장점이 끝나고 나오는 어디서 만들었는지와 그 다음에 그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특장점은 이렇게 우리 특장점 중에 세부 항목은 오픈마켓 누적 후기 99,000개 이상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5개 정도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와 생산지 이미지. 그래서 만약에 식품인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바둑판 배열같이 사진이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면 스크롤만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바둑판 배열로 컨텐츠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오래된 역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처럼 플래시뷰라고 제가 만들어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육하려고 채도를 줄여보는 거예요. 채도를. 그러면 이처럼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듯한 전통주인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전통주가 뭐 한 100년 되진 않았지만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더 오래돼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포토샵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눕기 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앨리스 툴이라고 해서 그 도구로 이렇게 딱 따갖고 어떤 분의 소개다 해서 생산자의 소개를 보여주는 디자인. 괜찮죠? 이것도. 네, 11번째 컨텐츠는요. 추천. 어떤 분께 추천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요. 캠핑용품 중에 캠핑 변기가 있어요. 이동식 간이 변기.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들어가 보면 자, 컨텐츠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 정보 그 다음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 정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 정보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거 쭈루룩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맛있게 드시는 방법 12번째 컨텐츠.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이 레시피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오타를 썼네요. 예, 오타 2, 3, 4입니다. 이렇게 만드셔라라는 겁니다. 13번째, 15번째입니다. 후기 활용해라. 그래서 후기들을 다 이걸 오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용이기 때문에 이 글씨도 다 모자이크 처리한 거거든요. 근데 글씨는 모자이크 처리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작성자의 아이디와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모자이크 처리하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 글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앉혀주시는 거예요. 솔직한 구매 후기. 그것도 좋은 걸 보여줘야겠죠. 좋은 거를. 자주 하는 질문. 아까 제가 첫 번째 엑셀에서 5가지 자주 하는 질문 뽑았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은 이거를 컨셉화시키는 포지셔닝으로 갖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마술 같은 마스크 혹은 모든 얼굴에 딱 맞춤 또는 여러 가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랬고 나머지 컨텐츠는 어디로 가냐? 자주 하는 질문 리스트로 뽑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고객들이 문의했던 것들을 내 게시판에 와서 문의를 넣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맵진 않겠구나. 유통기한이 냉장 보관 기준으로 40일이겠구나. 재료는 얼마큼 들어가는구나. 30g, 300g, 500g, 100g. 지금 밀키트를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만든 거거든요. 밀키트. 그 중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유통기한 가장 많은 거. 만약에 쭈꾸미 볶음은 매운가, 그리고 언제 배송되느냐,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재료가 각각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의 안 하고 다 구매 버튼 누르러 오겠죠? 그리고 구성과 배송에 대한 포장 이미지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저도 세종대왕어주 파손이 좀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포장을 어떻게 와요? 포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저는 작은 충격에도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에어캡과 아이스박스로 잘 포장해서 전달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냉장 보관하셔야지 90일 동안 오래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넣어놨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는 제가 엑셀로 다 해드렸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컨텐츠는 몇 개라고요? 14개 컨텐츠고요. 화면을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14개 컨텐츠고요. 그래서 못해도 최소 14개 컨텐츠 이것 만드시란 얘기예요. 또 한 번 읊어드려요. 인트로, 특장점, 요약 세부, 원산지, 생산자, 브랜드, 추천, 활용 방법, 인증서, 수상 경력. 이거 없으면 스킵입니다. 뭐 이거 없다고 해서 막 이거 없어요 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스킵이에요. 나중에 인증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리뷰 이렇게 없다고 하면 나중에 만드세요. 나중에. 하지만 꼭 만들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FAQ, 드시는 방법, 추천, 브랜드, 누가, 어디서, 무엇이 다르냐, 인트로.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증서 수상 경력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만드시란 얘기예요. 만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포장 방법 만들 수 있죠. 교환 반품 안내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상품 필수 정보 이렇게. 그럼 14개 컨텐츠고요. 14개 컨텐츠. 그리고 여기 위에 살짝 올려보면 여러분, 자, 특장점 세부는요. 이 특장점 세부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각 특장점이 5개면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5개 정도. 그러니까 3번에서 7번은 특장점이 5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 총 개수는 18개는 만드셔야 돼요. 18개. 그럼 우리가 자, 사이즈 한번 가늠해 드릴게요. 860의 높이가 한 개의 디자인 컨텐츠 만들 때 1000에서 1200 정도 사이즈를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을 딱 꺼냈을 때요. 만약 포토샵을 하신다고 하면 폭을 860 픽셀이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한번 설명으로 드릴게요. 860 픽셀에 높이를 1000에서 1200으로 잡고요. 여기를 높이를 만들기.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한 개 컨텐츠, 인트로 하나, 요약, 특장점 요약 하나, 원산지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1000픽셀 곱하기 18개. 그러면 18000픽셀. 그러니까 총 길이가 18000픽셀이야. 5만 픽셀 턱없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5만이 넘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한 2만 픽셀이면 정말 좋아. 나이스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웹 에이전시에 미팅을 한번 주선을 하세요. 그러면 웹 에이전시는 페이지를 적게 만들고 싶어서 뭐 이렇게만 만들어주겠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14개 컨텐츠는 다 디자인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 제안은 우리가 수집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보시면 제가 CT 2번에는 제 세종대왕 어주 그 중에서 천연발효 식초가 있거든요. 그 식초로 이렇게 특장점 세부, 그리고 원산지 정보, 생산자 정보, 브랜드 소개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상 경력. 저희 19년도에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 네. 이렇게. 그리고 구매 리뷰. 캡처에 넣어주셔야지 디자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물어봤던 질문 리스트. 답변까지 넣어주셔야겠죠. 포장과 구성, 반품과 AS 세부 정보까지 해서 18개 컨텐츠다. 자, 질문 좀 볼게요. 희경이 25,080픽셀은 지마켓 에디터에 860픽셀로 했을 때 최대 등록할 수 있는 한 개의 이미지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길이를. 최대한 등록할 수 있는 860픽셀의 최대 한 개 컨텐츠, 한 개 이미지의 높이 값은 뭐냐? 그게 2580픽셀. 근데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컨텐츠 디자인의 높이를 말해요. 왜 이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율로 따지면 9. 요 높이가 16이에요. 아이폰 저는 맥스기 때문에 얘는 한 20까지 되거든요. 21까지 될까 아마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9대 16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0에 곱하기 16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 비율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16이래요? 정정 곱하기 16이 아니라 이렇게 따져야겠죠? 9대 16이니까 보세요. 16 나누기 9 그럼 1.7이잖아요. 그러면 680에 1.7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1000에서 1200 픽셀 안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대략 1500이라는 거야. 이 높이가. 여기가 680으로 잡으면 높이가 1460이죠. 1462잖아요. 그러니까 1200 또는 1000으로 하면 요 안에 딱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뽑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희경님 감사해요. 우리 애기 이쁘다.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저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닮았는지 봐주세요. 우리 애기 유튜브 탔네요. 감사합니다, 희경님. 벌써 1시간 훌쩍 지나가서 13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는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2시간짜리로 만들어야 되나? 한 3시간짜리로 만들어야 되나? 그럼 여러분들 다 지루해 죽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정말 요약한 정보를 말씀해 드렸고요. 화면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포지셔닝 시트라는 거는 포지셔닝 브리프 시트, 여기는 기본적인 우리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최종 포지셔닝을 뽑기 위해서 작성됐던 표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셔닝은 이코르 컨셉이라고도 전 생각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뽑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트는요. 브랜드와 폰트와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만들 색상과 폰트를 작성하는, 여기 지금 폰트가 빠졌는데요. 지워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요 사이에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 폰트가 있어요. 이 9번에 요거 지워진 거 여기 있나? 잠깐만요. 숨기게 돼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폰트까지, 그 다음에 10번 컨텐츠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의 레이아웃 그리고 컨텐츠다. 그래서 한 번을 읽어보시면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기본 기획서가 되실 겁니다. 따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앞서 교육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 기획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1번 시트, 2번 시트 잘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 디자인이 가능하거나 미리 캔버스 가능하다라고 하면 직접 만드시고, 만약에 웹 에이전시, 그러니까 디자인 에이전시에 맡기겠다라고 하시면 이 기획서 잘 작성하신 다음에 가져가셔갖고 미팅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퀴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희경님 드릴까요? 네, PPT 달라고 하셨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전 드리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네. 제가 아낌없이 주는 용차장입니다. 예, 교환 드릴게요. 네.
희경님이 교환이요. 준비 이미 해왔어요. 네. 그래서 교환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아까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엑셀 파일 다시 한번 링크 올려드릴게요. 엑셀 파일은 요겁니다. 네, 두 개 잘 작성해 보시고요. 아마도 상세 페이지 만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고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고를 좀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 3번 시트 있죠. 3번 시트. 이거는 지금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마케팅 교육 듣고 상세 페이지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클릭률 분석이라든지 이미지 분석 그리고 전환율 분석이라는 거는 차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준비를 하려고 우선 넣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고 내가 페이지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가 내 구매 전환율에 힘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미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힘이 나네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교육 준비하는데 계속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고요. 두 분께 광고성 임원이 지원해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퀴즈는 오늘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브리프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브리프의 두 번째 시트의 10번째 뭐였냐면 상세 페이지의 컨텐츠 구성과 레이아웃이었어요. 자, 인트로 다음에 나오고 아이콘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제가 추천했던 방식 중에 컨텐츠는 무슨 컨텐츠죠? 이게 이벤트 퀴즈입니다. 정확하게 땡땡땡 땡땡땡 한 5글자 정도 됩니다. 네, 오이니님 비슷했는데 오답이세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한 분 더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정답 맞추신 분 한 분과 제가 추첨 통해서 한 분 더 드릴게요. 두 번째 나온다고 했죠? 인트로 다음에 나오는 이 디자인은 대략 아이콘으로 디자인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판매하는 캠핑용품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어떤 거였냐면 이것만 보고 딱 제가 정할 거예요. 인트로 다음에 자 보세요. 인트로 다음에 잠깐만요. 네, 인트로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네, 딱 지나갔죠. 네, 요겁니다. 네, 정답을 지금 한 분이 맞추셨어요. 한 분이. 두 분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정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 정하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특장점의 요약이죠.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특장점의 요약이 먼저 나오고요. 대략 아이콘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라 그랬어요. 아이콘으로. 그래야지만 얘를 보충할 수 있는 상세에 대한 내용에서 특장점의 세부 내용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보여주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기가 고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요 밑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거를. 그 이 근거는 특장점의 세부고요. 그 위에서 특장점의 요약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요약. 그래서 정답자는 오위니님이 정답자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뽑을게요. 정훈케이님이 가장 비슷한 두 번째 정답자세요. 정훈케이님. 요약 특장점 5개 요약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는데요. 네, 요약이라는 게 조금 맛있게 안 넣어주셔갖고요. 선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박수. 다 축하드립니다. 다만 두 분께만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알찬 1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신나게 즐거운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롤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캐롤을.
네, 캐롤을 배경음악으로 좀 깔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음악이 왜 안 나올까요? 네. 배경만 나오죠.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네, 뜻깊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방송은 목요일 2시 덕주 실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